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아무래도 뭐 11월부터는 테이퍼링, 미국의 연준에서 테이퍼링이 좀 시작될 것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어쨌든 시장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세 좀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요. 그 테이퍼링 연준 FOMC 의사록 전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 근데 지금 달러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도 있고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충분히 고려해서 봐야지 미국 국채도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할 것이고 달러도 그에 따라서 반응할 것이거든요. 네. 이번 주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달러가 고점 찍고 조금씩 빠지면서 그나마 좀 신흥국 우리나라 지수에도 긍정적으로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누리호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어쨌든 순수 국내 기술로 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집중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이슈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관련 주제들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당일날에 급등하는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2주 전부터 공략했더라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짧게나마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넷플릭스 자체가 지금 전 세계 OTT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다 보니까 그 유료 가입자 수에 따라서 실적도 반영이 되고 또 그 시장 캐파 자체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우리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크게 흥행하면서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또 다시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스위트 홈이라는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맞아요. 게 저 있었는데 너무 그거 너무 재밌게 네, 봤는데. 그것도 한 세계에서 3위인가 4위 정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시청률이. 그러면서 K 콘텐츠에 대한 다시금 바람이 불었고 관련주들,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조용히 있다가 오히려 지금 또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 1위를 하니까 뭐 되게 크게 흥행했던 종이의 집, 뭐 제2의 종이의 집이다라고 하면서까지 굉장히 좀 극찬을 아끼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K 콘텐츠의 바람에 따라서 글로벌 OTT 업체들이 있죠. 넷플릭스 통해서 뭐 여러 가지 OTT 업체들이 있는데 그 OTT 업체들이 오히려 이렇게 아시아나 혹은 한국형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가 더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또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차트로 살짝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크 스튜디오 자체가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톡방에서 공개한 게 바로 이런 동그라미 친 노란색 동그라미 친 날이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깃발 패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언급했는데 바로 다음 날 뭐 7% 올라갔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바꿔 올라갔거든요. 왜 위크 스튜디오를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올 초부터 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실리면서 K 콘텐츠 바람이 불었을 때 말이죠. 네, 이 동사 역시 주가가 정말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4천 원짜리 주식이 무려 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콘텐츠 중에서는 대장 역할 할 정도로 주가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도 다시 콘텐츠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 상승력을 봤을 때 위즈 스튜디오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관심 종목을 눈여겨보면서 오픈을 드렸는데 정말 한 매일매일 상승세를 꾸역꾸역 하더니 정말 2주 동안에는 거의 한 40% 넘게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이 이제 다음 달에 예정돼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충분히 이런 모멘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그 최근 요번 지난 근 일주일 동안 흐름 보면은 거의 진짜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 최근 국정감사하면서 이제 한국 투자력, 수력, 원자력 그 사장이 아무래도 감사 내년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정말 대규모 원전 수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년 혹은 올 연말에 충분히 이러한 재료가 노출되거나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의 규모인지 누가 수혜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건 즉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또 이러한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전력난이 난리예요. 예, 맞아요. 지금 뭐 신재생을 뭐 한다, 뭐 탄소 배출 줄이고 뭐 신재생으로 대체해야 된다면서 석탄 발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제1의 거의 뭐 에너지원이었던 이런 석탄이나 뭐 이런 걸 줄여놓고 오히려 지금 천연가스로 좀 많이 비중을 싣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이 여기저기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력까지 지금 예전에 그 일본 지진 이후에 네. 원자력 탈원자력을 아무래도 선진국 위주로 좀 주도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원전이 차라리 낫다. 이게 에너지도 투자 대비해서 많은 효율이 얻을 수 있고 위험도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좀 리스크 관리를 소형 원자로로 개발을 하면 오히려 신재생 쪽에서도 맞고 전력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유럽 선진국들 유럽,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오히려 소형 원자로 쪽을 좀 개발해서 제 전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도 역시 따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 원자로 관련주 혹은 원자력 관련주들은 눈여겨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네. 원자력 관련주들은 이게 양음양 패턴으로 하면서 추세 자체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많이 있긴 하지만 잘 공략하다 보면 충분히 오히려 이렇게 음봉을 보이거나 조정을 보였을 경우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세운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신기계 그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네, 이번 주 월요일 3,600원에 제가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왜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전 기술이라는 이런 회사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거의 한 3개월, 2개월 가까이 거의 물려 있었거든요. 흔히 여기서 물려 있었는데 그걸 필두로 해서 바로 급등 나오면서 수익 전환이 바로 됐어요. 네. 거의 대장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원전 관련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봤을 때 깃발 패턴 그려지고 지금 상승 추세 5일선 따라 올라가고 한신기계도 충분히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조만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한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딱 이틀 만에 어저께 왔죠. 어저께 25% 거의 뭐 2시인가 3시 오후 다 돼서 급등 이렇게 25% 진짜, 급등하면서 2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진짜 대단합니다. 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시겠지만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또 다른 종목을 교체하면서 또 다른 원전 관련주들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시 매매를 제시해 드렸거든요.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좀 이슈를 좀 찾아보면요. 그나마 11월 12일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런칭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가장 많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좀 대항마로 좀 꼽히고 있는 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미디어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디즈니가 상륙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시장에 대한 확대가 기대될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든 서로 간에 이제 공격적으로 콘텐츠 확보, IP 확보에 많은 예산을 또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투자를 받으면 또다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정말 흥행이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좀 더 다른 투자처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IP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확보를 하려고 전 세계 좀 OTT 업체들 혹은 이런 기획 업체들이 배급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에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 기획하는 이 업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이 이슈를 주목해 보고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런칭을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 네. 좀 찾아보면요. 디즈니 플러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디즈니 플러스는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디즈니 우리 만화 있죠. 네, 네. 그리고 픽사, 마블, 네, 다양한 정말 대형 IP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IP들을 다량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이제 디즈니랜드는 많이 문 닫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런칭을 많이 했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하면서 정말 1년 만에 전 세계 유료 가입자 1억 명을 바로 돌파하면서 굉장히 유료 가입자 1억 명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시장 점유율을 확고하게 빠르게 흡수하면서 뛰어 올라왔는데요. 영화, 드라마 이렇게 다작의 IP를 보유한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에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나 충분히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쟁 구도가 디즈니 플러스 런칭에 맞춰서 그러한 기대감이 국내 컨텐츠 업체들한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있는 회사들 공략하면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도 받고 수급도 받고 상승도 받을 수 있다. 기대가 될 만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을 만한 종목을 네.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12개 종목 다 보이시죠? 네, 다 좋아요. 네, 다 좋은 종목들이고 주가로 봤을 때 상승 모멘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하지만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느냐는 뭐 기다려봐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만 그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렇죠. 제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디즈니 테마 관련주들의 테마 런칭 앞두고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요 회사, 12개 회사 중에 당연히 기획, 투자, 제작도 하고 있고요. 영화 배급도 하고 있고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자회사도 갖고 있어요. 자회사도 갖고 있나요? 네, 그 자회사가 제작을 하고 요걸 또 인수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디즈니 관련주로서도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됐었고요. 또 이 회사는 1,000만 관객 영화가 있죠. 그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그다음에 뭐 변호인, 뭐 부산행, 더킹, 독전 등 정말 많은 대작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IP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나 어디든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네. 태양의 후예를 이게 하다 보니까 흥행하다 보니까 좀 정말 크게 좀 제작 콘텐츠 업체로서는 크게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부가판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네. 가지 또 음원 투자도 하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충분히 관련주 미디어 콘텐츠 종합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한 데 있어서 가장 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는데 네. 왜 부각이 됐냐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있죠. 네. 예, 자회사 스튜디오 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정말 그 웹툰 네. 웹툰 IP를 필두로 해서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그 디즈니에 1년에 한 번씩 총 5년 동안에 빨리 5년 얘기하세요. 저 동안에 알면서 지금. 네. 잘 공급했다는 모르겠네요. 소식이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전해지면서 이렇게 계속 아는 눈치를 보니까 제가 말하다가 눈치를 보게 되네요. 마친 건가? 얘기하세요. 무슨 종목인지 몰라요. 어떤 종목이 네, 영어로 된 종목인지 내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 눈여겨보고 관심 갖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수급이나 디즈니의 네. 관련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빨리 오르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ETF에 만들어지면서 지금 다시금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조정을 보인 이후에 강한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컨텐츠랑 같이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나마 좀 가장 제가 말한 대장주의 개념은 약간 빨리 올라가는 혹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맞아요. 말씀을 드리자고 네. 하면 시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시총보다는 상승폭으로 네. 봤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눈여겨보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아, 맥스트. 예, 오늘 장난 아니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아서 네. 크게 좀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거의 뭐 대장경 역할을 할 정도로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홍콩, 대만 시장에서도 지금 날개를 피고 날아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메타버스가 좀 대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페이스북도 오죽하면 이제 사명을 변경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으로 정말 전환을 하면서 좀 많이 집중 투자를 하면서 좀 약간 사명도 변경할 정도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반짝 불 들어오고 꺼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금 대세 상승을 갈 수 있는 이러한 길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랑 엔터랑 같이 좀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 엔터주가 좀 오히려 그나마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엔터 않을까. 어디요? 엔터? 아까 그 12개 중에서도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화면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SM이 뭐 네. 대장주이긴 하니까 SM도 있지만 뭐 CNC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프 디자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갤럭시 SM도 있고요. 네. 여러 개 여기에 엔터주가 있고요. 또 JYP도 역시 마찬가지 좀 관련주 중에서 지금 강한 상승세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신고점을 돌파하냐 마냐 하면서 좀 강하게 달리는 찬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더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뭐 9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안전자산 위주로 좀 많이 자금이 흘렀다가 다시 지금 반등세로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에 앞두고 있어서 더 이러한 불안한 장세가 계속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악재들은 충분히 내성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추가 하락은 고민할 필요 없으시고요. 오히려 좀 새로운 악재 혹은 새로운 악재 이후에 또 호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호재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에 임한다면 지금처럼 몰려있는 혹은 물려있거나 혹은 손실 중인 종목이더라도 단기간에 빠르게 좀 만회되면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서 시황 상황에서 따라서 매매 전략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